넌 안 해? 넌 취미 생활이 뭐야? 운동? 요즘 안 덥냐? 운동하면? 아니 실내에서 하나? 빌려가지고. 아무튼 뭐 운동도 하시고 다 좋은데 이제 고등학교 반년 지났잖아. 정말 열심히 해야 된다고 아마 좀 느끼고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열심히 하세요. 다음 장 가볼게요. 자, 55 쪽이 자 위에 제목이 하나 써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게 딱 두 개 남았어. 그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함수에서 필기할까요? 함수에서 자, 우리가 이제 때마다 이런 것도 배웠어. 자, 지금 이번 페이지는 두 함수가 같다를 한번 좀 정의를 해볼까 해. 그러니까 너네가 이 같다를 미리 말할게. 가끔 말했지만 여러분들 이 같다를요 무시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같다란 말을 저희가 평상시에 많이 써. 내가 똑같다. 내가 너네 똑같다. 같다. 근데 이 같다라는 게 생각보다 좀 이제 수학 시간이니까 수학적으로 같다라는 게 가끔은 물론 가끔은 너네 상식과 맞을 때도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 얼마 전에 집합에서 같다라는 거 배웠지. 예를 들어 집합에서 동현아 얘랑 얘는 같나요? 왜요? 사실 초등학생 때 말할 수 있어. 똑같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이럴 수도 있어. 이런 거는 여러분들 정말 약간 감사해야 되는 거야. 왜? 같다인데 어쨌든 우리 상식과도 맞고 그냥 그다음 어려운 게 아니거든. 그런데 이것도 가끔 제가 드는 말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들이 아는 같다 중에서 좀 어려운 같다도 알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분수라는 거에서 같다는 거는요 이게 조금 의미가 다른 거 아시죠? 자, 분수에서 같다가 A랑 C랑 같고 B랑 D랑 같은 걸까요? 좋아요? 자, 분수에서 같다는 얘네끼리 같고 얘네끼리 같은 게 같다예요. 물론 그것도 막 같겠지만 꼭 그렇다는 보장이 없어. 원래 분수에서 같다의 뜻이 뭔지 아세요? 이거를 만족하는 게 원래 같다예요. 처음에 배울 때. 그래서 이게 뭐예요? 사실 이게 뭐냐면 이렇게 대각선끼리 곱함이 같아요. 즉 여러분들이 아는 예시 중에서 뭐가 있냐면 2분의 1과 동현아 뭐랑 같은 줄 아세요? 2분의 1이요? 여기 동현 같고요. 이거 말고 또 같은 게 있잖아. 주원아 뭐 이런 것도 같은 거 아니에요? 이런 것도 같은 거 아니에요? 사실 분수에서 같은 게 엄청 많아요. 즉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는 쌤 쉬운데요 그럴 수 있지만 처음 배울 때는 걔네들한테는 일생일대의 어떤 또 이제 고민 중 하나인 거예요. 왜 같은 거지?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뭐랄까 같다지만 좀 다른 같다인 거예요. 상식과 좀 안 맞는. 근데 실제로 얘가 왜 같냐고 물어본다면 보통 그 당시에 배우기로 너네는 약분을 안 했지만 원래 정의는요 대각선 곱하면 뭐 나와요? 이렇게 곱하면 뭐 나와요? 이게 같은 거예요. 이게 원래 분수에서 같다예요. 자, 이 말은 왜 하냐면 자, 우리가 얼마 전에 집합에서는 어쨌든 잘 넘어갔어. 딱히 이게 뭐 우리 상식과 맞더라고. 근데 자, 함수에서 같다는 거는요 우리 상식과 좀 못 맞습니다. 실제로 아마 대부분 친구들이 식이 같으면 함수로 식이 있으니까 식이 같으면 같은 거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함수에서의 같다 두 가지 조건을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즉 함수에서 같은지 다른지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저한테 이 두 가지를 보여줘야 돼요. 아시겠죠? 첫 번째는요 자, 오늘 배운 표현입니다. 첫 번째는 뭐다? 정의역이라는 거 배웠지. 정의역이 뭐냐면 말 그대로 정의된 구간이야. x의 범위. 그리고 공역이 같아요. 즉 어쩌면 이 말은 뭐야? 좀 기본 세팅이 같아요. 사실상 정의역과 공역은 기본 세팅이거든. 맞아? 그러니까 기본 세팅이 다르면 이건 애초에 이제 식이 같아도 다른 함수라는 거예요. 이해돼? 그리고 의외로 이제 너네들이 이 1번 조건 때문에 어떤 밑에 문제 보시면 고정관념이 깨지게 돼요. 이 1번 조건을 딱 건드리면 심지어 식 같아도 다른 함수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이 식이 같아도 얘네들을 좀 잘 건드려버리면 다른 함수가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아마 문제 풀다가 보면 이게 같은 거라고? 혹은 이게 다른 거라고? 그런 곤욕만이 깨질 겁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조건이 사실 이제 이거는 너네가 문제로 한번 보긴 봐야 돼. 일단 한번 써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정의역이 있잖아. 제가 이제 편의상 문자 몇 개만 그려쓸게요. 정의역을 보통 저희가 X라고 많이 쓰죠. X라고 둘게요. 그리고 편의상 여기 있는 두 함수를요. 제가 한 개는 fx, 한 개는 gx. 보통 fx를 많이 쓰는데 요 f는 약간 함수의 이름 같은 거라 보시면 돼요. 왼쪽은 f라는 함수, 오른쪽은 g라는 함수, 뭐 이렇게 이름 같은 거 보면 돼요. 자, 어쨌든 자, 이렇게 세팅을 좀 하고 자, 지금부터 한번 2번 조건을 우리 집합 배웠으니까 좀 기호로 한번 소개해 볼게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문제를 보시면 이런 걸 체크하라는 겁니다. 자, 어떤 거냐면요. 자, 여러분들 정의역에는 원소가 있겠죠. 자, 어떤 임의에, 보통 수학에서 임의라는 거는 얘가 정의역에 있는 어떤 거를 가지고 뭐를 이 A를 F라는 함수에 또 대입하시고요. G라는 함수에도 대입했을 때 이게 같아야 돼요. 이게 두 번째 거예요. 다시 여러분들이 밑에 문제 풀 때 정의역이 나와 있을 거야. 거기 안에 숫자를 F에 넣고 G에 넣어도 같게 나와야 돼. 전부 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보통 이게 좀 이제 너네가 그동안 알고 있는 식이 같다는 거지. 어쩌면 식이 같으면 이거는 성립이 자동으로 되게 돼요. 그래서 어쩌면 너네가 알고 있는 식이 같은 거는 어쩌면 2번 조건 정도에 해당돼요. 식이 같으면 이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꼭 이제 1번 조건 때문에 꼭 그게 같다는 보장은 없다는 거지. 자, 이제 이 두 가지를 이제 문제로 봐야 돼요. 아시겠죠? 자, 이번 페이지는 함수에서 같다라는 겁니다. 자, 문제 한번 볼게요. 자, 내려가시면 이제 예를 들어 왼쪽에 네 문제죠. 자, 이 함수들이 같은지 다른지 OX 문제입니다. 그리고 중학생 친구들은 요 식들을 쫙 스케일했을 때 다 X를 치겠지. 식이 다 다릅니다. 근데 말했지만 식이 다른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자, 정확한 정의를 한번 체크해 볼 건데 자, 제가 그러면 27번으로 시범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어떻게 시험하는 거예요? 자, 한번 시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요거는 지우지 않을까 그러면? 요거는 눈에 안 가리니까 자, 지금부터 27번 자, 두 함수 동일한 언뜻 보면 같아 보여 달라 보여? 어때 보여? 달라 보여? 그렇죠. 왜? 보통 너네 판단 기준은 식이 다르니까 이어서 그동안에 그러면 여기는 다 틀렸네. 다 다른데? 그치? 근데 지금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체크할 거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뭐 정의역과 공역이 같은지 근데 이번 문제는 주어나 같게요 다르게요? 같습니다. 일단은 이거를 만족해요. 왜? 첫 번째 문장 읽어보시면 자, 정의역 나와 있죠. 그렇죠? 그리고 아까 말했지만 별말이 없으면 공역은 뭐라고요? 실수 전체입니다. 그리고 문제 읽어봤다면 이 문장을 이해했다면 X는 F랑 G랑 둘 다 공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를 이제 좀 기본 세팅 갖게 준 거예요. 이해?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뭘 체크해야 돼? 이제 여러분들이 요 말을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문제로 별말이 아니라 지금부터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기 안에 원소 두 개 있죠. 자, 지금부터 1을요 F에다가 한번 넣어보고 G에다가 한번 넣어볼 거예요. 자, F1은 1 나오고 G1은 1 나오죠. 자, 같나요? 같죠. 이게 이제 이걸 체크하는 같은지. 똑같은 원소를 넣었을 때 같아야 됩니다. 한 번 더. F2를 넣으면 동현아 얼마 나오지? G2를 넣으면 얼마 나와? 요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2번 조건은 요런 의미다라고 이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거 두 개는 같지 않습니다. 왜? 요 부분에서 지금 이제 같지 않은 게 생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근데 문제로 보시면 돼요. 특히 2번 조건은 이 문제로 보면 별말이 아니야. 그러니까 X를 넣었을 때 같은 Y 값이 나와야 돼. 둘 다. 자, 28분 남씩 해봐.
쟤는 같은 함수일까 다른 함수일까? 뭐 그런 문제. 자, 동현아 풀어봤어? 28번은 같은 함수야 다른 함수야? 이거 1렙에도 같은 함수입니다. 실제로 뭐 데이트 보시면 아마 F1과 G1이 같을 거고요. 그리고 F2랑 G가 같을 겁니다. 그래서 얘는 같은 함수다.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확인하는 거예요.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밑에도 이제 이렇게 보통 그래서 이제 정의역을 공통으로 줄 때가 많아. 대부분의 경우.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는 이 1번 조건을 그냥 기본 세팅으로 주버리고 이제 2번으로 문제를 많이 만들어.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교재를 확인해 보니까 안 보이는데 가끔 어려운 문제예요. 이 정의역을 어떻게 건드리는 문제가 나와요. 그런 문제가 나올 때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 오른쪽에 뭐 매번 나오는 왔다 갔다 문제입니다. 그럼 자, 33번 한번 풀어볼까? 이번 문제는 같대요. 이번 문제는 F랑 G랑 같습니다. 그럼 거꾸로 A, B 식 완성할 수 있겠네요. 풀어보세요. 방금 같다는 말 설명했습니다. 이걸 체크하시면 돼요. 왔다 갔다 문제는 항상 나온다는 거. 여기 한 두 개 풀고 넘어가겠습니다. 어차피 2번 조건을 잘 기억하세요. 어떻게 하는 건지. 그냥 X 똑같은 거 넣었을 때 똑같은 Y가 나와야 돼요. 0을 넣으면 둘 다 똑같은 게 나와야 돼요. 1을 넣어도 똑같은 게 나와야 돼요. 자, 33, 34 둘 다 풀어봐. 한 명씩 풀어볼게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 30분 동안은 제가 현재 종류까지 좀 빠르게 설명을 드려볼 테니까 연습을 쭉 해오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한번 해보셨나요? 자, 33번이 동현아 A 값 뭐 나와? 1, B 값은요? 너무 잘하죠? 자, 어떻게 하면 돼요? 아니 같다면서 왔다 갔다 문제 같다면서 그럼 이제 뭐야? F에다가 0 나온 거랑 G에다가 0 나온 게 똑같아야 돼요. 여기 2번 조건. 다시 F에다가 1 넣은 거랑 G에다가 1 넣은 게 같아야 돼요. 여기 2번 조건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로 대입하신 다음에 이제 일종의 연립 관련 문제일 거예요. 밑에 문제는 연립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뭐 이번에는 연립할 건 똑지도 없네요. 위에서 B값 나왔으니까 A값도 나오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푸는 문제다. 자, 밑에 34번은 주어나 A 얼마나? B는요? 할 수 있겠어요? 동현이도? 넘어가 될까요? 자, 이번 페이지는 약간 상식과 다를 수 있어. 자, 어쨌든 이 조건을 정확하게 기억하세요. 아시겠죠? 다음 장 할게요. 자, 다음 장에 제가 여기 그래프 관련 아까 함수의 뜻은 설명드렸죠? 사람들이 이제 함수의 뜻 문제 중에서 그래프 문제도 있고 식 문제도 있고 아까 화살표 그림 문제도 존재하니까 함수의 뜻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 번 더 물어볼까? 동현아, 함수의 뜻이 뭐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실 의외로 이런 설명을 잘 못하더라고요. 자, 조원아, 함수의 뜻이 뭐라고? 함수가 뭐예요? 응? 자, 관계를 맺는 건데 X 쪽에서 조건이 있어요. 모든 X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몇 개만, 한 개만 선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 관계를 함수라고 부를게요. 아시겠죠? 자, 마지막 내용입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내용은 57쪽이고요. 자, 이제 위에 보시면 뭐 제목에 무슨 함수, 무슨 함수, 무슨 함수, 무슨 함수 보이세요? 보이세요? 자, 저희는 오늘 어쩌면 크게 4종류의 함수를 이제 배울 겁니다. 실제 문제는요, 어떻게 나온다? 밑에 이제 아까처럼 이거랑 다 함수 관계거든요. 주면서 뭐를 물어봐? 이게 무슨 함수인지를 물어보는 문제예요. 이해돼? 이제는 다 함수야. 함수를 줄 거야. 근데 이제 무슨 함수인지 를 주는 거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실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한번 먼저 쭉 보시면 무슨 함수인지 종류는요. 이제 y쪽을 봐야 돼요. 이 y쪽이 어떻게 선택을 받냐에 따라서 좀 이름을 줘버릴 겁니다. 다시 함수의 조건은 x쪽이고 종류는 y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스타일도 있고요. 아까 우리 함수의 뜻과 문제 유형이 비슷해요. 다음 장 가보시면 뭐도 있다. 그래프 문제도 있고요. 왼쪽에 보이세요? 그래프를 주고 역시나 무슨 함수인지 고르는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식을 주고 무슨 함수인지 묻는 문제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아까 우리 함수랑 똑같아요. 뜻처럼 세 가지를 다 할 줄 알아야 돼요. 식을 주든 그래프를 주든 앞에 그런 걸 주든 무슨 함수예요. 종류도 언제까지? 이번 시험 때까지죠. 아니 종류는 그닥 중요하지 않아. 어쩌면 그닥 중요하지 않는데 이번 시험 때까지는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앞장 들어가서 지금부터 사실 별로 어렵지 않아요. 생각보다. 지금부터 한번 필기를 간단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기를 볼 건데 그럼 이렇게 할까요? 조금 쉬운 순서로 설명드려볼까? 이 네 개 중에서 제일 쉬운 거는요. 자, 맨 오른쪽에 있는 첫 번째 자, 상수함수라는 걸 한번 설명드려볼게요. 적으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를 좀 항상 또 매년 고민이 돼요. 이걸 어떻게 좀 설명하지? 근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상수함수라는 게 마찬가지야. 어떤 그래프상의 이미지도 존재할 거고요. 식의 모양도 있을 거고 밑에 있는 화살표 그림도 있을 건데 좋다. 내가 지금부터 여기다가 다들 좀 공간 있으세요? 혹은 여러분들이 얘는 뭐가 좋을까? 얘는 좀 필기를 한번 해볼 건데 혹시 좀 공간이 부족하면 옆에다가 혹은 공책에다가 좀 써보시기 바랍니다. 얘는 첫 번째 쉬운 순서예요. 어떤 함수를 말하냐면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아까 배웠던 화살표 그림 기억나? 자, 그 화살표 그림으로 한번 그러니까 제가 세 가지를 다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화살표 그림으로 한번 설명드려볼게요. 자, 상수함수는요. 아까 혹시 여러분들 함수 중에서 막 이런 거 기억나세요? 이런 거? 모든 x가 이거 y 하나로 다 가는 것도 함수는 맞죠? 앞으로 이런 상황을 저희가 상수함수라고 불러요. 다시 이런 상황을 앞으로 함수함수라고 불러요. 이해돼?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이렇게 뭔가 한쪽으로 다 몰빵 가는 그런 것들이에요. 자, 두 번째. 지금 식으로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이제 사실은요 상수함수를 알고 있어요. 그동안 그 말만 안 쓴 건데 혹시 여러분들 예를 들어 여기 예를 들게요. 근데 제가 여기다 필기할 때는 예를 들게요. 뭐 ABC로 하지 말고 헷갈리니까. 이런 거 아세요? 여러분들이 중2 때 Y는 뭐 숫자 이런 거 배운 적 있지? 요게 사실은 이제 와서 보니까 상수함수예요. 왜? X에다가 1을 넣어도 4가 나오고 2를 넣어도 4가 나오고 뭐를 넣어도 4가 나오잖아. 이런 게 이제 상수함수라고 볼까요? 상수, 숫자로 되어 있는 함수. 숫자로 되어 있는 상수. 아시겠죠? 그리고 세 번째. 그럼 혹시 여러분들 이 친구 그래프 그릴 줄 아시겠네요? 여러분 그릴 줄 아시잖아요. 이거 혹시 보통 동현아 그래프 무슨 모양인 줄 알아? 이거 그릴 줄 알아야 되는데 이거 이렇게 가로 모양인 줄 아세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래프에서는 이런 모양이 나오면 이런 게 상수함수구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해보세요. 자, 제일 쉬운 첫 번째 함수입니다. 상수함수란 건 저런 거예요. 그래서 뭐 밑에 보면 뭐 거창하게 써있지만 어차피 여기는 식을 주든 저런 걸 주든 저런 걸 주든 고를 줄 알아야 돼요. 상수함수. 아시겠죠? 자, 이어서 두 번째로는 제가 요거 항등함수를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항등함수라는 거. 자, 가볼까? 자, 이어서 두 번째 항등함수 가보겠습니다. 자, 항등함수는 일단은 요런 모양을 말해요. 자, 항등함수는 요런 모양을 말합니다. 자, 역시나 첫 번째는 요런 그림으로 한번 보이니까요. 어떤 모양인지. 자, 1, 2, 3, 1, 2, 3 이렇게
준 다음에 자, 이렇게 하면 볼까? 요런 함수예요. 자, 특징이 뭐예요? 항등함수는 여러분 특징이 뭐가? x에다가 뭔가를 넣잖아. 개가 나오는 함수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항등함수는 특징이 뭐다? x에다가 뭔가를 넣잖아요. 개가 나와요. 3을 넣으면 3이 나오고 100을 넣으면 100이 나오고 그런 함수예요. 그럼 느낌은 여러분들이 아는 식 중에서 그런 함수 뭐 있어요? 아주 쉽게 만들잖아요. 보통 y는 뭐라고 있죠? 요식. 이게 어쩌면 가장 대표적인 항등함수예요. 그쵸? x에다가 5 넣으면 5 나오고 100 넣으면 100. 그러면 사실 이런 걸 특별히 어쩌면 사실 좀 특별히 묻는 거야. 이런 걸 항등함수라고 불러요. 그리고 자, 이 친구 역시 여러분 그래프 그릴 줄 아시죠? 이제 그래프도 이제 그런 그림이 나오면 자, 앞으로 이런 친구는 특별히 항등함수라고 부를 거야. 어쩌면 항등, 뭔가 항상 같은 게 나오는 함수예요. 항상 같은 게 같은 등 나오는 함수야. 그래프는요, 다들 아시겠지만 1차 함수인데 아주 예쁜. 보통 이제 이렇게 하나 정도는 t를 내줍니다. 이렇게 좀 t를 내주면 정확하게 항등함수라는 t가 나시겠죠. 할 수 있겠어요? 두 번째는 항등함수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럼 이것도 함수는 맞아요. 근데 좀 스페셜하죠. 그리고 자, 미리 말하자면 자, 하나 일단은 여기 추가적으로 설명드릴 게 있어. 첫 번째는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항등함수를 말할 때 우리가 보통 함수는 f라고 쓰죠. 근데 보통 항등함수는요, 뒤에 가시면 항등함수는 i라고 말이 있어. f 대신에 i라고 말이 있어. i라고. 이게 실제로 영어에서 identity function이라는 원래 그 i를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얘만 특혜를 주는 이유가 있겠지. 여러분들이 집합에서도 집합 배운 다음에 연산 배웠잖아. 다음 시간 내용인데 함수를 가지고 연산 같은 걸 좀 해요. 예. 그리고 그때 이 친구는요. 혹시 여러분 집합에서 공집합 기억나? 공집합은 숫자로 치면 무슨 역할이지? 0의 역할이 사실 약간 이제 와서 보면 얘가 함수의 계산에서 0의 역할이에요. 미리 말해 얘가 앞으로 숫자 0의 역할이에요. 나중에. 나중에 계산할 때 가보시면 약간 0과 비슷하게 계산할 때 해결이 될 거예요. 이 친구. 자, 어쨌든 자, 요거는 이제 여담이지만 다음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거예요. 항등함수는 이런 걸 말합니다. 이 세 가지를 다 하셔야 돼. 다음 장에 나와요. 자, 이제 요거 두 개를 설명드리면 오늘 내용 설명 끝나고 문제로 풀어볼 건데 자, 여기 위에 보시면 1대1 함수랑 1대1 대응 함수 있잖아요. 언뜻 보면 비슷해 보이는데 이게 좀 다른 거야. 저는 학생 때 진지하게 이거 약간 오탄 줄 알았어요. 같은 거다. 1대1 함수, 1대1 대응? 그럼 하나 잘라면 사실 얘도 1대1 대응 함수예요. 얘는 왜 없냐? 자, 이게 이제 어쩌면 1대1만 있고 얘는 1대1 대응이라는 말까지 있는 그런 차이점의 함수입니다. 그리고 제가 설명할 순서는 왼쪽에 있는 1대1 함수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화면 한번 지워도 될까요? 이거 좀 싹 가리자. 자, 요거 제가 지워서 왼쪽에 있는 두 개, 어쩌면 이거 두 개가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요거 두 개는 별표를 치시고 무조건 구분을 잘 해야 돼요. 가끔 2학년 올라가도 이거 두 개는 나올 때도 있어요. 아시겠죠? 자, 지금부터 한번 설명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면 좋을까? 좋아. 자, 요거 두 개는 별표 치고요. 자, 먼저 1대1 함수를 설명드릴게요. 1대1. 이제 들어보면 이름을 나름 잘 지었어요. 나름 괜찮게 지우긴 했어. 자, 1대1 함수는 첫 번째 XY 화살표 그림으로 한 거 예시를 보여줄게요. 사실 예시는 약간 이런 느낌이 됩니다. 어떤 느낌인지 제가 물어볼게요. 요런 느낌? 요런 느낌? 자,
어떤 특징이 있어요? 자, 주원아, 어떤 특징이 있어? 하나 비워요. 보통 그 말 많이 하죠. 사실은 물론 그 특징인데 그거 말고 힌트는 1대1. 보통 영어로는 실제로 1 to 1 1대1이야. 어떤 특징이 있지, 주원아? 이게 딱 보여? 서로 겹치는 게 하나도 없지. 정말 뭐랄까 약간 비유하자면 소개팅에 나왔는데 페어플레이. 내가 고른 거를 다른 사람이 안 고르고 있잖아. 앞으로 이런 상황을 1대1 함수 할 거야. 다시 1대1 함수 말 그대로 하나하나씩 매칭이 되는 상태야. 여러분들이 아까 보신 것처럼 가끔은요 오른쪽에 상수함수 걔를 다 가잖아 물론. 그런 거는 1대1이 아니야. 1대1은 말 그대로 이렇게 하나씩 가는 건 말이에요. 이해돼? 여기가 1대1 함수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는 사실 이제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좀 설명드릴 게 있어. 앞에 두 개는 좀 쉬운데 이제 1대1 함수랑 1대1 대응 함수는 앞에 두 개처럼 명확하게 이식이다. 이게 그런 게 없어요. 왜 이제 앞으로 배울 새로운 함수 중에도 그런 1대1 함수 모양이 있어. 지금부터 여기는요 이제 오른쪽에 내가 쓸 건데 물론 너네가 아는 것 중에 대표적인 1대1 함수도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너네가 아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이런 뭐 1차 함수가 어쩌면 가장 대표적인 1대1 함수예요. 자, 그럼 한번 좋다. 이제 제가 이어서 한번 오른쪽에다가 그래프, 어차피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별표 하나 칠까? 얘는요 그래프상의 이미지를 좀 정확히 알아야 돼. 특히 얘랑 비교해서 약간 어떤 이미지가 하나 있어. 1대1 함수는 기본적으로 보시는 것처럼 x랑 y랑 이렇게 하나씩 매칭이 돼야 돼. 이해돼? 자, 그래프상에 보통 어떤 이미지냐면 약간 이런 이미지예요. 이렇게 써볼게요. 사실 얘를 그리시면 얘가 더 맞아. 근데 보통 1대1 함수는요 약간 요런 느낌이야. 그래프에서. 즉 무슨 말이냐면 자, 제가 이 두 가지를 비교해서 보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1대1 함수의 이미지예요. 그리고 자, 너네가 하는 2차 함수 있지. 참고로 2차 함수는 1대1 함수가 아니에요. 자, 2차 함수가 뭐냐면 요거잖아요. 자, 얘는 1대1 함수가 맞고요. 얘는 1대1 함수가 아닌데 그 차이점을 말해줄게요. 자, 1대1 함수는 보시는 것처럼 근본적으로 y에 하나만 가야 돼요. 이해돼?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이 2차 함수는요 봐봐 지금 y가 이거거든. y가 하나잖아. x가 몇 개? 요러면 안 돼 사실. 그러니까 1대1 함수는 그래프에서 요러면 안 되는 거야. 자, 이거를 좀 표현하자면 약간 이렇게 말해볼까? 1대1 함수의 이미지는 약간 이렇게, 그러니까 한번 커브를 틀면 안 돼요. 한번 커브를 트는 순간 1대1이 깨져요. 이해돼? 자, 이렇게 써볼게요. 약간 이게 이건 뭐라고 쓰죠? 이거 맞아. 꺾이면 안 돼요. 1대1 함수는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꺾이는 순간 1대1이 깨져버려요. 그리고 실제로 방금 제가 이 1대1 함수 보일 때 가로선을 그었지. 실제로 우리가 1대1 함수를 쉽게 보이는 방법 중에 뭐가 있냐면 실제로도 가로선 판정법이라는 게 있어요. 즉 이게 뭐냐면 가로선을 껐을 때 두 점에서 만나면 안 돼요. 1대1 함수. 그 순간 이게 깨지는 거예요. 두 점에서 만나는 자체가 x가 두 개라는 거예요. y는 하나인데 x가 두 개이면 안 돼요. 그럼 1대1이 아니잖아. 그래서 어쩌면 1대1 함수의 그래프를 물어볼 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그리신 다음에 이게 꺾이는지 봐요. 꺾이면 아니에요. 오케이? 자, 그러니까 얘는 실제 이제 사실 문제가 와야 돼. 이거 필기 다 하고 이제 문제를 보면서 계속 느껴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자, 오른쪽에 있는 1대1 대응이 있지. 자, 1대1 대응 함수 설명해볼게요. 얘는 어쩌면 여기 있는 1대1 보여? 이거 방금 배운 그 1대1 맞습니다. 근데 여기다가 조건 한 가지가 더 추가되면 1대1 대응 함수가 불러요. 자, 여기 있는 대응이 뭔지 혹시 느낌 오시나요? 자, 한번 여기다가 써볼게요.
뒤쪽에 있는 요 함수의 특징 물었을 때 3이 비어있어요. 그 말이죠. 어쩌면 저기를 채워주는 순간 1대1 대응함수가 있고요. 즉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1대1 대응함수의 이미지라고 하면 뭐랄까? 요런 이미지예요. 자, 약간 요런 느낌. 자, 그럼 어떤 느낌이에요? 자, 먼저 이거 1대1 되나요? 좋아. 1대1 되죠. 이렇게. 그런데 자, 이 대응이 사실 약간 수학적으로 왜 말하냐면, 그러니까 모든 y가 선택을 다 받는 상태예요. 그리고 조금 더 엄밀히 말하면, 이것도 필기해 보시세요. 조금 더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아까 공력이란 말 배웠지. 공력이 뭐예요? 그 선택 받을 수 있는 후보를 다 말하지. 그리고 치역은 뭐예요? 선택 받는 걸 말하지. 수학적으로 공력과 치역이 같은 상태를 대응. 그래서 대응을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후보가 전부 다 선택을 받았다는 거야. 그럼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그림을, 그러니까 그걸 어쩌면 그냥 뭐랄까? 사실 앞으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굉장히 완전 무결한 상태예요. 우결 아닙니다. 무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은 엄청 예쁜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뒤에서 뭔가를 배울 때 기본 조건 중에 하나가 그 함수가 1대1 대응의 문제가 있어요. 이 상태는 굉장히 예쁜 상태예요. 전부 다 1대1 꼬인 것도 없으면서 뭔가 전부 다 이런 어떤 예쁜 상태. 그래서 어쨌든 1대1 대응 함수는 굉장히 좋은 상태입니다. 대신에 되기가 힘들겠지. 이런 상태는 쉽진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들이 사실은 여기는 식은 별로 중요하잖아. 그래프의 이미지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뒤에 식 문제 풀 때 그냥 그래프를 그려볼 거예요. 그려보시면 훨씬 쉽게 할 수 있어. 모양 보면 알거든요. 자, 얘는요, 대표적으로 시간 하나만요, 저 1차 함수. 저거, 이거는 1대1 함수도 맞는데, 심지어 1대1 대응까지 가요. 이 함수. 그래서 여러분들이 1차 함수가, 느낌 와? 2차 함수보다 다루기가 편해요. 여러모로 그냥 좀 꽤 괜찮잖아. 2차 함수는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뭔가 좀 다루기가 불편해요. 꺾여있기니까 별로 안 예뻐. 그 함수 자체가. 자, 이런 함수고 마지막 세 번째, 역시나 얘가 중요합니다. 자, 그래프 상에서는 어떤 이미지냐. 여러분, 일단은 1대1도 돼야 되니까 꺾여있으면 돼야 안 돼요. 꺾여있으면 안 돼요. 그치? 근데 대응이 된다는 게 어떤 이미지인지만 추가하면 돼요. 다시 1대1 대응 함수니까 당연히 1대1 꺾이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것도 제가 한번 비교해볼까? 그럼 이제 1대1 대응인 거랑 아닌 거야. 예를 들어, 근데 여러분들 사실 어쩌면 이게 안 되는 예시를 아직 정확히 배운 적이 없어. 너네가 그나마 좀 하나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위에다가는 되는 거 보여줄게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되는 그림이야. 이건 이제 1대1 대응이 되는 그림이에요. 참고로 원래는 이제 위아래로 쭉 가는 거예요. 칸이 부족해서. 안 되는 거거든요. 혹시 여러분들 그 점근선이라는 거 먼저 아세요? 들어본 적 있어요? 그러니까 너네가 그 중1 때 혹시 정비례 관비례 배울 때 기억이 나시려나? 이런 관비례 혹시 이런 거 아세요? 옛날에? 이런 선이 갖고 있는 함수가 조만간 배워. 비례 말할게 조만간 배워요. 근데 이걸 혹시 모르면, 왜냐면 이걸 모르면 설명할 예시가 없어. 너네한테 1대1 대응이 안 되는 걸 설명하기 힘들어. 이게 일단 안 되는 예시야.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자, 이 그래프도 1대1은 돼야 안 돼. 1대1은 되지. 그런데 이 점근선이라는 게 원래 수학적으로 뭘 의미하냐면, 우리나라로 치면 483이에요. 이 그래프는 지금 얘를 내려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끝까지 근처까지는 가는데 절대로 못 내려가. 이해돼? 그런데 대응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공력이랑 치역이랑 같아야 돼요. 이해돼? 제가 아까 말한 별말이 없으면 원래 공력은 전체야. 근데 이렇게 탁 막혀버리면 밑에 있는 y는 누가 선택돼요? 이해돼? 이러면 1대1 대응은 안 돼요. 다시 얘는 지금 1대1은 맞아. 보여있지 않잖아. 대응은 안 돼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1대1 대응 함수의 이미지는 얘는 꺾이면 안 되는 거라고 했으면 얘는 당연히 뭐야? 꺾이면 안 되는 것도 물론 맞지만 심지어 이런 이미지 보시면 돼요. 위아래로 어쩌면 쭉쭉
기본이 꺾이면 안 돼. 그러니까 이 꺾이면 안 되는 거는 1대1 함수의 이미지야. 근데 대응까지 만족하려면, 즉 공역이랑 치역이랑 같으려면 선택을 다 해야 돼. 그럼 이제 위아래로 쫙 올라가는 이런 이미지예요. 그래서 1차 함수가 대표적인 1대1 대응 함수예요. 1차 함수는 꺾이는 것도 없지만 위아래로 쭉 간단 말이야. 그래서 걔는 엄청 예쁜 함수예요. 이제 와서 보니까. 그리고 반대로 2차 함수는 1대1도 아니죠. 심지어 대응도 안 돼요. 별로 안 좋아요. 이 함수는 그냥 사실은 별로 할 말이 없는 함수입니다. 차이점 아시겠어요? 자,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 안 남았네. 그래서 오늘 일단 아마 유형 문제 1부는 제가 다음 시간에 좀 이어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기 특히 또 이제 1대1 대응 관련 아주 유명한 유형 문제가 있어요. 그럼 다음 시간에 설명드리고 남은 시간 한번 연습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예를 들어 밑에 있는 5문제 보여. 자, 이 5문제 중에서 한번 골라보시겠어요? 자, 한번 시간 드려볼 테니까 44번, 45번. 자, 먼저 이 화살표 그림도 할 줄 알아야 돼요. 어차피 얘가 제일 쉬워. 화살표 그림이 이제 보시면 알지만 얘가 제일 직관적인 제일 쉬워요. 오히려 다음 장에 있는 뭐 그래프 문제라든가 식이 나오는 것들이 조금 여러분이 이제 훈련해야 돼요. 아시겠죠? 자, 시간이 조금 별로 없는 관계로 조금만 한번 빠르게 진행해서 끝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44번은요 위에서 고르신다면 정답 보겨라. 뭐 골라야지? 기억? 오, 잘하는데? 이게 어떤 친구들은 혹시 여러분 느낌 어떤 친구들은 뭐만 고르는 줄 아세요? 디귿만 고른다? 그렇죠? 왜? 제가 위에서 항등함수가 뭐라고 했냐면요 x랑 y랑 같은 거라고 했잖아. 여러분들 이것만 들어요? 이건 아니야. 당연히 어떤 함수 우리도 그렇잖아. 사람한테 또 이름도 있지만 여러 가지 어떤 포지션이 있잖아. 아들 나한테 보게 뭐 학생 이 포지션이 있잖아. 그렇지. 얘도 뭐야? 이것도 맞아. 근데 1대1 함수도 맞죠. 원투원이야. 그리고 심지어 대응도 돼. 다 되잖아. 이게 뭐다? 실제로 다 돼요. 릴은 안 되겠죠. 상수함수는 더 독특해. 그 상수함수는 딱 보면 티가 나지. 45번은 주어라 뭐지? 여기는 이게 상수함수예요. T를 팍팍 이잖아. 상수함수랑 항등함수 너네 헷갈릴 일이 사실 없어. 웬만하면. 너무 스페셜한데 그 1대1 함수랑 1대1 대응이 좀 이제 특히 다음 장에 있는 자 다음 장 할게요. 여기는 해봐봐. 쉬우니까. 다음 장에 있는 이런 그래프를 주고 식을 주는 문제를 많이들 어려워한다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한번 왼쪽에 그래프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제가 이미지를 다 설명했습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들이 느낌대로 자, 지금은 처음이니까 틀릴 수 있어요. 느낌대로 이 중에서 1대1 함수, 1대1 대응 함수, 항등 함수, 상수 함수 한번 골라보시겠어요? 이거 한번 해보고 이제 또 끝내야 됩니다. 오늘 베이직스의 유형 문제는 풀 시간이 없을 것 같은데 근데 많이 어렵지 않더라고요. 그냥 한번 도전해보고 오세요. 제가 말한 적이 있지만 제가 어려운 걸 다 도와주는 게 많이 좋은 건 아니에요. 너네가 어쩌면 정말 가끔은 그러니까 이게 모르겠어. 학원에서 일하다 보면 그 딜레마가 있거든요. 이걸 설명을 안 하자니 또 애들이 막 포기할 것 같고 설명을 다 하자니 어차피 막 정답만 쓰고 막 이러니까 골치가 아파요. 그러니까 너희가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학원 다니시면 스스로 열심히 해야 돼요. 이 고등학교 수학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어느 순간부터. 자,
여러분들 밑에 있는 항등함수랑 상수함수는 쉽죠? 여러분들 같이 해볼까? 항등함수는 몇 번이에요? 미음이잖아. 이거 딱 이거밖에 없어. 이게 딱 이거리 y는 x. 그러니까 이거 생각하면 거의 같아요. 그러니까 상수함수 누구예요? 미음이죠. 그리고 우리 문제는 이거 두 개야. 이게 이제 항상 여러분들이 시험 때까지 이제 계속 고민을 하고 극복을 해야 돼. 저거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 자, 물어볼까? 혹시 이 그림에서 49번 문제 1대1 함수 누군 줄 아세요? 자, 물어볼게 하나씩. 얘 1대1인가요? 이거 아니야. 여러분들, 이 부분이지. 이 부분 때문에 아니에요. 이렇게 아까 말했 꺾여있는 부분인데 얘는 꺾인 걸 넘어서서 이건 쭉 간다는 말은 y 값은 하나인데 x가 지금 몇 개나 지금 경쟁자가 몇 명이냐. 그러니까 이런 거 안 돼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니은 어때? 그럼 y 하나인데 x 몰빵이잖아. 이거는 더더욱 안 돼. 1대1은 하나 대 하나야. 무조건. 안 됩니다. 디귿은요? 이건 이게 뭔가 스무스러. 그러니까 꺾여있지 않으면 된다가 그런 말이야. 이럴 때는 가로선 그어보라고 했잖아. 그럼 여러분들이 다 하나씩 만나요. x 하나에 y 하나. 여러분들이 다 주의하세요. 함수인지 아닌지는 세로선이야. 보통 1대1 함수는 가로선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쨌든 맞습니다. 자, 리은은요? 이것도 어때? 1대1 함수예요? 맞아요. 꺾여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꺾여있는데 이런 꺾임이 아니라 이렇게 한번 턴을 해야 돼. 그러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자, 미음은요? 사실 앞장이 맞잖아. 항등함수는 되게 예뻐요. 애초에 항등함수는 그냥 얘도 무결해. 정말 엄청 예쁜, 거의 얘는 뭐랄까 1차 함수 중에서도 거의 프리미엄 에디션입니다. 얘는. 그쵸? 자, 비음은요? 이것도 1대1이에요. 이 정도 꺾이면 괜찮아. 이렇게, 그러니까 턴을 하면 안 돼. 1대1 함수. 이렇게 도는 순간 두 개가 생겨요. 이런 꺾이면 괜찮아. 이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디귿, 리을, 비읍, 비읍입니다. 그럼 자, 여러분들이 이제 1대1 대응함수 고를 때는 어차피 이 중에서 고르셔야 돼요. 당연히. 맞아? 1대1 대응함수는 1대1은 당연히 돼야 되고 거기서 대응까지 해야 돼요. 자, 몇 번이 정답일까? 자, 디귿 돼야 돼요. 이게 아까 말했지만 이게 지금 사실은 솔직히 좀 불만이긴 해. 이것만 보면 알 수가 없는데 이게 아마 이제 이렇게 꺾인다는 말은 어느 순간에 이게 정근선이라고 해요. 이게 정체되는 구간이에요. 지나갈 수 없는. 이거는 안 됩니다. 대응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대응은요. 자, 요게 지금 공역이지. Y. 이게 다 닿아야 돼요. 그러려면 이미지가 위아래로 뻗어가야 돼요. 이게 막혀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리을은 될까요? 이거는 돼. 이게 위아래로 쭉 시원하잖아. 이게 위아래로 가야 돼요. 그리고 미음은요? 이거 완전 무결. 얘는요? 이것도 쌤 이거에 무한형 이거 계속 내려갑니다. 이거는 지금 짧아서 나옵니다. 정답은 리을, 미음, 비음인 거예요.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자, 오른쪽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식을 주는데 위에다가 펜이에요. 보통 여기는 저는 이렇게 문제예요. 식을 주는 문제는 뭐 차라리 그래프를 그리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차피 여기 파트 공부할 때 마음가짐을 그래프를 열심히 연습해요. 그리고 식이 나오면 차라리 그래프를 그린다는 마음이에요. 너네가 그릴 줄만 하면 왼쪽처럼 보고 하면 돼요. 이미지를 아니까. 그런데 밑에 보시면 내가 못 그릴 만한 그림 몇 가지가 있네요. 예를 들어 미음 같은 거. 자, 끝으로 요거 그리는 거. 그래서 여기를 제가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려볼 테니까 자, 여러분들이 이번에 오늘 이거 한번 그래프 그리기까지 설명드릴게요. 오늘 여러분들이 고정관념 하나를 깼는데 자, 함수의 식이 이렇게 두 개일 수 있거든요. 근데 가끔 앞으로 이제 이런 것도 정말 그릴 때가 와. 그릴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한번 시범보여드릴게요. 밑에 있는 요거는 얘랑 비슷해 보이니까 뭐 비슷하게 한번 그려서 이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어떻게 하냐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자, 이렇게 물어볼까? 혹시 이거는 그릴 줄 아세요? 얘만 딱 되면? 그럼 이건 그릴 줄 알죠? 1차 함수니까. 그럼 볼까? 이거죠. 그런데 이제 뭐를 주의하냐면요. 자, 이 함수를 다시 보시면 뒤에 항상 표지판이 있다는 거지. 이 식은요, 언제만 쓴다? x가 뭐일 때?
0 이상만 쓴다는 말씀이지. 즉 여러분이 이 그래프를 다 쓰는 게 아니라 어쩌면 0 이상만 반만 쓸 거야. 이렇게 이해돼? 그러니까 보통 이런 그래프는 여러분 혹시 꽃꽂이를 모르시잖아. 꽃꽂이 스킬 중에 접붙이기가 있어요. 두 개를 붙여야 돼. 이렇게 이해돼? 두 개를 붙여서 그리는 방식을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반만 그리면 돼. 0 이상은 얘를 쓰겠다는 거야. 그런데 0보다 작은 쪽은 누구를? 0보다 작은 쪽은 얘를 쓸 거다라는 거야. 즉 쟤를 그려보시면 아마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저거는? 요게 저 그래프예요. 그러니까 이런 V자 모양의 그래프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릴 수 있겠어요? 자, 그럼 그림 기념으로 자, 요거 1대1 함수인가요? 이거 1대1 함수예요, 여러분들? 아니죠. 이거는 꺾여 있잖아요. 아닙니다. 그럼 당연히 1대1 대응도 아닐 거고요. 사실은 뭐 아니겠죠. 할 수 있겠어요? 자,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네들도 그리실 때 0 이상은 얘를 그리시면 되고 0보다 작은 쪽은 얘를 그리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읒은 좋다. 지읒은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이게 대학교에서 굉장히 핫한 원래 함수인데 처음 보죠. 이게 뭔 소리였어요? x가 유리수일 때는 0을 찍으래. 그럼 유리수가 엄청 많잖아. 자, 이렇게 찍으면 돼. 좀 찍으세요. 자, x가 유리수가 많잖아. 이게 y가 0이야. 근데 x가 무리수도 많잖아. 1이래. 이렇게 생긴 함수가 있어요. 놀랍게도 이것도 함수의 뜻을 만족합니다. 자, 이게 실제로 뭐 디리클레 함수라고 하면 이름도 있어요. 근데 얘는 딱 봐도 1대1 함수일까요, 여러분들? 1대1 함수 여러분들? 이건 아니야. 1대1 함수 뜻이 뭐라고? y 하나, x 하나 이건 뭐 많잖아.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 그냥 소개가 되어 있죠. 어쨌든 얘도 그리잖아요. 요렇게 그리면 돼요. 여기서 이제 이런 모양이고 얘는 한번 그려보시고 나머지는 그릴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숙제 말씀드릴게요. 자, 오늘 여기까지고 숙제는 58쪽까지. 날선이 형은 58쪽까지고요. 베이릭쌤 가보실래요? 베이릭쌤 바로 마무리할 거라서 빨리 말할게요. 베이릭쌤 83쪽까지인데 83쪽에 15번까지만 드릴 거예요. 다시 83쪽에 15번까지만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하고 오늘 배운 거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연습 많이 해보세요.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